캄캄한 내 계좌 오로라처럼 밝은 수익을 내는 시간 오로라 빅 머니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심희진입니다.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지난 3거래일 연속 하락한 미증시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지만 다우존스 S&P 500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또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62% 상승한 2,521선, 코스닥이 2.76% 상승한 69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헌재가 오는 4일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결정하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에 공매도 재개로 크게 하락했던 2차 전지주, 반도체주 다시 하락을 만회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했고요.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관세 발표에 대해 넓고 높은 관세를 얘기했는데요. 당분간 미국 관세에 대한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네, 오로라 빅 머니쇼, 이에 맞게 시황 분석, 이슈 체크, 또 특징주 소개, 또 수익률 리뷰까지 준비돼 있고요. 밝은 수익 가져다줄 오로라 히든 종목 공략주까지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방송 외에도 장중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또 상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로라 빅 머니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로라 빅 머니쇼 첫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백종국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증권사 출신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 백종국 본부장님은 완벽한 재무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 주시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황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변동성 시장인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또 공매도 우려까지 3일 연속 하락하다가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간밤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이제 빨간불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공매도가 전거래일 재개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약 1년 반 만에 재개되는 만큼 큰 변동성이 우려가 됐는데요. 근데 공매도 재개 영향으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1조 5천억 원가량 순매도했고요. 특히나 어제는 2차 전지, 바이오 위주로 외국인 순매도가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네, 어제 첫 공매도 재개일로 좀 변동성이 컸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어려운 이슈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이 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좀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신다면 답을 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엔 관세에 대한 부분이 뉴욕 증시에서 장중에 좀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오늘 좋은 상승의 흐름 나왔죠. 거기에 더해서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 요소가 있었던 탄핵 심판 일정이 오늘 확정이 되면서 오후장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강한 상승이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점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은 내일 시장까지는 보고 나서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님이 좀 정리를 해주셨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공매도 굉장히 강한 하락 압력을 준 시장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엔 공매도 과열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공매도의 영향이 좀 적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매도에 대한 영향은 내일까지는 살펴봐야 전체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응 방법 제가 오늘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신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시장에 대한 부분 걱정은 저한테 주시고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탄핵 심판이 4일에 선고가 되면서 증시가 조금 좋았습니다. 그런데 추가 상승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공매도 영향은 이제 내일까지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공매도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공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기사들 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매도 첫날 증시가 급락했다는 이슈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장중 2,500선까지 좀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물론 반등이 좀 나왔지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과열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은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매도 첫날 1조 7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매도 금액으로 좀 나왔죠. 그중에서도 외국인이 1조 4,800억 원을 좀 달할 정도로 외국인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에 대해서 폭삭 망했수다라고 기사까지 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지금 기사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움직임만 보자면 공매도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내 주식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의 공매도 재개 당시를 한번 살펴보면 대차 잔고가 늘어난 업종 위주로 2, 3주간은 공매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외국인들이 대차 잔고가 늘어난 업종 위주로 공매도를 좀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기준으로 한번 보면 공매도 재개했을 때 대차 비중이 높았던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직격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지수 또한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온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하락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2차 전지 주들 갖고 있는 분들 어제 굉장히 뼈아픈 하락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공매도 재개 이후에 고평가되어 있고 대차 잔고가 높았던 그러한 종목들은 당연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사례에서도 2, 3주가량은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공매도를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시장 투자에 대한 좀 유의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질문을 던졌죠.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과거 데이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009년 그리고 2011년 그리고 2021년 이 세 가지 사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공매도가 중지되었다가 재개되었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보여주면 요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외국인 매수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2009년, 2011년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매도 포지션이 늘어난 게 아니고 외국인이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2021년 사례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랑 조금 다릅니다.
앞서 2009년, 2011년 상황에서는 시장 대비 국내 증시가 저평가 밸류가 되어 있던 상황이고 2021년 당시 코로나 때는 국내 증시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평가, 과매도권에 있고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례와 비교할 건 2009년과 2011년이겠죠. 그 시점에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2, 3주가량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강해질 수 있다. 특히 대차장고가 늘어난 그리고 높은 밸류에 있는 종목들은 외국인 공매도가 좀 나올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이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매수할 만한 업종들은 뭐가 있을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매수해야 될 종목, 업종을 보자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팔았던 종목들, 그 종목들이 아무래도 공매도 재개 후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매수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정리해서 바로 답을 드렸습니다. 가장 외국인 지분율이 내린 업종은 자동차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고 나서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엔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자동차주와 반도체주가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두 개 다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유 되시면 다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만 골라보자면 저는 자동차 업종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죠. 관세 불확실성, 이거는 시장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만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과하게 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4월 2일 날 트럼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예상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이미 충분히 반영된 만큼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4월이기 때문에 1분기 판매 실적을 보자면 굉장히 양호한 판매 실적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실적 또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환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우호적인 환율로 수출이 많았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수익 부분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관세 불확실성을 과하게 반영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종목들도 외국인 지분율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저평가 부분만 보자면 압도적으로 자동차 종목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분명히 위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기회로 바꿔야 되겠죠. 그 바꿀 기회 저는 자동차 업종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종 말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종목 어떤 거 사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아도 있죠. 하지만 일단 기아보다는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현대차가 훨씬 더 좋다. 현대차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인 SL, 현대모비스 그리고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실적 부분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만 측정해 봤을 때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왜 주목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공매도 재개 시점 이후에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종목 제가 4개 한번 골라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나는 4개 다 못 사, 하나만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제가 이 4개 종목 중에 원픽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개해드리기보다는 하단 참고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서 이 4개 종목 중에 제가 생각하는 원픽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해도 되는 자동차 업종 중에 원픽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 많이 날 수 있겠죠. 오늘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원픽 종목도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어제 공매도 재개 첫날이었는데요.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차트를 보면서 외국인의 수급도 예측해봤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할 업종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자동차와 또 반도체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업종은 관세 불확실성을 이미 소화했고 실적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또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긍정적이죠. 이에 환율에 우호적인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 완성차 업종인 현대차, 또 부품주, SL, 현대모비스, 한움 시스템까지 관련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관련주 언급하시면서 원픽으로 꼽으신 종목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해 드립니다.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 브리핑, 섹터별 전략들, 또 공략주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상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수익률표를 통해서 본부장님들 처음 만나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수익률 브리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하루에 하나에서 많게는 4개까지 그날 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주요 종목 살펴보면 3월 25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유라클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라클은 상장 후 반등 구간에 있다는 점, 또 상승 추세인 AI 관련 종목인 점을 감안하셔서 공략주로 꼽아주셨는데요.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현재 32.36%의 큰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DR텍도 공략주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당일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13.45% 큰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레이저 옵텍은 요즘 K뷰티, 한한령 해제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 미용기기주인데요. 21선 지지 후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7일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레이저 옵텍도 당일 상승 정적 VI 발동됐고 또 다음 날 슈팅 나오면서 12.7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8일 소개해 주셨던 CG 메드텍은 소개하신 지 8분 만에 상승 정적 VI 발동되면서 16.0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수익률을 내고 계십니다. 저도 톡방에서 이 본부장님이 주시는 종목들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이렇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자세한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최근에 상황이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란톡 방에서 종목들 좀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성과를 좀 리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 다 모두 다 수익이 좀 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월요일 날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지난주도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셔도 계속해서 하락국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을 받아가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이 좀 났는데요. 자,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25일 날 4개 종목 드린 거 모두 다 수익이 좀 났고요. 26일도 3개 종목, 27일 2개, 28일 1개 종목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주 후반 가면서 종목 수가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점점 좀 안 좋아지는 방향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종목 수를 좀 줄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 개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고 저는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방향 쪽으로 갔을 땐 여러분들이 진입할 종목 최대한 보수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 100% 모두 다 오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준 이 시장에 30% 넘는 수익을 보여줬다라는 점도 제가 좀 자랑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장중에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R텍 같은 경우는 3월 25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시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오후 1시 31분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이유도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이 종목 사라, 팔아라라고 신호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DR텍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 디텍터 전문 업체로 작년 실적은 아쉽지만 올해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매력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오후 1시 30분에 소개를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날짜입니다. 3월 25일인데 6시 31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DR텍 급등.
디지털 엑스레이 기술력의 업계 주목.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DR텍 제시해 드릴 때 엑스레이에 관련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올해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시에 제시해 드렸던 내용과 지금 6시의 기사입니다. 이런 부분 당연히 제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 드린 가격대 그리고 시간대가 이 시간대였는데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제시해드린 시간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50분 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하루 만에, 사실 1시간 만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져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R텍뿐만이 아니죠. CG메드텍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은 3월 28일 날 제가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특이하게 종목에 대한 리뷰보다는 일단 기사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봤을 때 허가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제시를 해드릴 때, 자, 보시면 11%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온 종목이 있는데 반대로 호재가 나오자, 뉴스가 나오자마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제가 기사를 제시를 하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11%가 넘게 올랐는데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왜 매수 신호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나온 기사에 대한 부분이 이 회사의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G메드텍 같은 경우에 세계 최초로 생체 흡수성 마그네슘 합금 기반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을 하면서 이 회사가 실적 부분에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재료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미 기사를 통해서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시를 해드렸죠. 그 결과는 단 12분 만에 16%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 기사가 정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기사로 인해서 떨어질지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회사가 뭘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진짜 레벨업 할 수 있는 뉴스였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장중에 이러한 부분까지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수익을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장이 끝나고 나서 대응보다는 장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라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25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업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반등 구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은 동반해서 상승 돌파하고 있는 자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와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는 만큼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후 3시 11분 장 마감 전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음 날 LG와 AI 협력에 대한 기대감 15% 강세 이게 다음 날 뉴스입니다. 제가 25일 날 제시해드렸다고 아까 날짜 보여드렸죠. 3월 26일 9시 42분에 뉴스가 나오면서 유라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시세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전일 장 종료 전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다음 날 이슈가 나오면서 바로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죠. 하루 만에 20%. 사실 거래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분석이 완벽해야지만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제가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더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상장하고 나서 시세가 나오지 않는데 거래량은 동반하면서 상승 추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바닥권에서 제가 제시하고 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고가 기준까지 보면 30%가 넘는 수익이 난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상장한 이후에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해 드린 날 이후에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죠. 그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 그만큼 강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어디서 가져가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리뷰 종목인데 레이저옵텍도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3월 27일 날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전 9시 22분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로 최근에 FDA 허가가 나온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미용 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 작년 같은 경우에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실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그러한 실적 상승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기다 기술적인 부분도 제가 마지막에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21선 지지하고 추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시세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20분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40분에 뉴스가 좀 나왔죠. 허가 관련된 부분. 요거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상승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였긴 합니다만 분명히 단기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확정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정적에 대한 의미, 사실 이게 상승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매도할 수 있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상승 정적이 나온 걸 상당히 중요하고 좋아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4분 만에 상승 정적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21선의 지지라인 거치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21선 깨지지 않고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종목 단기에도 좋은 수익 그리고 1거래일, 2거래일 지나서도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장중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불확실성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국내적인 정치적 부분 하나는 좀 정리는 되었습니다만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 어떻게 예상하나요? 사실 예상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장 끝난 지금 시점에서 제시해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노란톡방에 오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좀 잡아가셔서 장중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 좀 크게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중 공략주와 수익률까지 알아봤습니다. 방송 외에도 이런 장중 공략주들, 브리핑과 섹터별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든든한 수익 전략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보 이용료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본부장님만의 기법 자료집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오로라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기법 자료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하루에 1개에서 4개 정도 장에 맞게 정말 좋은 대응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디알텍 하루 만에 상한가에 오르면서 13.45%, AI 관련주 유라클이 32.36%, 레이저옵텍 12.71%, CG메드텍이 16.0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잠시 후 또 오늘 공개하는 생방송 공략주 오로라 히든 종목 2가지가 더 남아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로라 빅머니쇼 백종구 본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오늘 본부장님이 준비하신 생방송 공략주, 오로라 히든 종목 두 가지 만나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장품과 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명 바로 말씀드리면 삐아입니다. 사실 종목명 치고는 조금은 촌스러운 느낌도 나지만 사실 이 삐아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성장성, 화장품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국 화장품 수출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뷰티 시장에서의 강자 프랑스를 제쳤다. 그만큼 국내 시장, 국내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을 봤을 때 화장품 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실적에 대한 상승,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그와 관련해서 삐아도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프랑스 제쳤다, 미국 화장품 수출 1위를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삐아 같은 경우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삐아 같은 경우에 색조 화장품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색조 화장품을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98조 중국 시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화장품주 그리고 삐아 같은 경우에 이 한알령 해제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 376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도 추가적인 최대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0년 동안 이 업체는 색조 화장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 기존의 화장품 비해서 수익이 나는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킨 로션보다는 훨씬 좋은 훨씬 좋은 화장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미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의 성장,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 추가적으로 진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영국, 중동, 인도 신규 시장 진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 올해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규 시장 진출을 했다. 그리고 우리 화장품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최대 매출 좀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들이 상당히 많죠. 그와 관련된 부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삐아 같은 경우에 상장하고 나서 현금 보유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 주가가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삐아 같은 경우에 현금 배당까지 했습니다. 현금 배당할 정도로 현금 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서 주가가 상승할 날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작년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횡보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하지만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최근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삐아 같은 경우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바닥권을 확실하게 형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 동반을 하면서
121선, 61선, 이평선을 모두 다 돌파하는 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매수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장 모멘텀의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았다라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고 현금에 대한 우려 부분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하는 자리가 나왔다. 당연히 매수를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매수가는 11,15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내일 시초가에 좀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3,000원대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1차 목표가일 뿐 제가 올해 생각하는 실적 부분까지 나오게 된다면 18,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1차 목표가인 13,000원대 라인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저점 라인이 있는 9,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저점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 손절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럴 리는 없다. 이 종목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종목 제가 히든 종목, 네, 굉장히 중요한데 잠시 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알령 해제와 K뷰티의 호황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화장품주 BR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와 매도가 또 손절가까지 공개해 주셨는데요. 이 장중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또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든든한 투자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두 번째 종목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보면 이게 샘 올트먼 X에 좀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데 자기 사진을 이러한 형태로 좀 변환하는 AI를 이용해서 사실 챗 GPT를 이용해서 변환하죠. 이게 굉장히 큰 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도 마찬가지인데 지브리 푸사와 관련된 열풍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자신의 사진을 방금과 같았던 일러스트로 좀 변환하는 과정이 좀 있는데 하루에도 120만 명이나 찾았다. 챗 GPT 사실 쓰는 분만 썼지 안 쓰는 분은 안 쓰셨을 것 같은데 사실 지브리 푸사를 때문에 챗 GPT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트먼 같은 경우에 최근에 GPU 녹는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브리 푸사가 굉장히 유행한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브리뿐만이 아닙니다. 슬램덩크라든지 세일러문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와 진짜 AI가 우리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이번 이슈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AI에 대한 분명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데 최근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챗 GPT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이미지 변환을 시도하시려는 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버가 너무 과부하가 생겨서 사실 하루에 3장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해봤는데 3장 이후가 넘어갔더니 9시간 30분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반대극으로 서버에 대한 과부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가 성장하는 부분 몸으로 직접 닫고 있는데 서버 과부하가 좀 문제다. 당연히 서버 과부하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 서버에 대한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 낸드 플래시가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면서 실적이 크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GPU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GPU 그리고 HBM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HBM과 같이 더해져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메모리에는 D램도 있죠.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성능, 속도 부분에서는 D램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가 사실은 시장에서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낸드 플래시가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저장 부분에서는 D램보다는 낸드 플래시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버 과부하에 대한 부분에서 낸드 플래시도 충분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실적 대비로 낮은 주가 영역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저는 시장에 던져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구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은 한 6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350억 정도 나왔고 당기순이익이 255억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성장 보여줬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6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255억인데 PER 20배라고 쳐도 시가총액은 4천억 정도는 돼야죠. 4천억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1,600억, 간단히 2천억이라고 하더라도 반밖에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는데 상승할 만한 시장 재료는 던져졌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으로 지금은 반토막밖에 되지 않는다.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보다 이렇게 낮은 종목이 있다.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역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고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저점 라인에서 반등조차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적인 자리를 봤을 때 61선과 121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61선이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라인에서 깨지고 나서 깨진 적이 없었는데 지금 자리까지 왔다 거의 찐 바닥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 라인도 살짝 높여 와 있는 상태 그리고 오늘 다행히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저점 이탈 없이 상승 자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큰 관점에서는 쌍바닥 형태로도 볼 수가 있고 기술적인 자리에서는 골든크로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거래량이 형성이 된다라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다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일단 이슈가 던져졌다.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된다면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고 기술적인 자리가 좋았던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종목은 너무나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ER 20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주가는 2배 이상 올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 원대라면 적어도 2만 원대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승 여력도 면에서 굉장히 큰 이 종목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서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시고 매수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는 먼저 제가 1,600원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내일 시초가 진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표가 종목명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 부분 공개를 해드릴 텐데 오늘 방송 끝나고 공개를 해드리니까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챗 GPT에서의 지브리 푸사 열풍 소개해 주시면서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히든 종목의 자세한 종목명과 매도 타이밍은 노란 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든든한 투자 전략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종국 본부장님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증권사 출신의 투자대회 1등의 주인공으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네, 수익률표 보시면 이런 종목들 두 자릿수 이상의 큰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런 종목들이 나간다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일단 장중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 한번 보시면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들 장중에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서도 30%, 13%, 6% 그리고 모두 다 수익 구간에서 완성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졌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 때 그냥 종목만 제시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종목이 왜 사야 되는지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고 사실 주식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지만 주식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종목뿐만 아니고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가져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번 주, 지난주였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을 한번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장중의 대응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공매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오늘 물론 탄핵 일정이 나왔지만 미국과 관련해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 사실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중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변동성을 키우는 공매도라는 이슈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장중의 대응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부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종목 2개 드렸는데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고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장중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수익들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수익 모두 다 한번 책임져 드릴 테니까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들어오셔서 내일 제가 어떤 종목 드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이 보여주신 수익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DR텍이 하루 만에 상한가에 오르면서 13.45%, 유라클이 32.36%, 레이저 옵텍이 12.71%, CG 메드텍이 16.0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4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하지만 전 거래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정말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시장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 공매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과열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매도 거래가 처음 나왔던 월요일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공매도 과열 금지로 인해서 공매도가 나오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물론 장중에 탄핵 일정이 사옥에 나오게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내일은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예상하기보다는 장중에 수급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에 대한 대응은 공매도가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공매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낮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종목들 제가 장중에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텐데 그러한 종목들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오로라 히든 종목 2가지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히든 종목의 자세한 종목명과 매도 타이밍은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투자 전략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톡방에서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자를 통해서도 기법 자료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오로라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든든한 기법 자료집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